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도 너무 좋고요. 영어도 어렵지 않아서 잘 읽힌다고 생각하면서 읽은 영어 원서들을 소개할게요.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그림책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글은 세라 스튜어트가 쓰고 그림은 데이비스 모리 그린 The Gardener.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리디아의 정원입니다. 이 책은 매년 미국에서 그림이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칼데코상의 안어로 선정된 작품이에요. 이 책은 책이 시원하게 크고요. 그림이 멋있어요. 주인공 리디아의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2페이지에 한 통씩 편지가 있어요. 분량은 약 3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와 시골에 사는 리디아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빠가 직장을 잃고 엄마도 일거리가 없자 집안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도시에 사는 삼촌네 가 있기로 합니다. 도시에 온 리디아, 삼촌네 빵가게에서 빵 만들기를 도우면서도 시골에서 보내주는 씨앗들로 화분을 하나씩 늘려가요. 그리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웃질 않는 삼촌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계획합니다. 두 번째는 린다 수 박의 When My Name Was Kyoko.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내 이름이 쿄코였을 때예요. 이 책은 총 192페이지이고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여서 더욱 이해하기 쉬워요.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말에 살아가는 선인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일하는데요. 능력이 뛰어나지만 한국인은 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는 일본의 방침에 의해 일본인 교장 아래 교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겉은 유하지만 일본의 억압 속에서도 일본에게 고초를 겪지 않도록 이웃들까지 챙기는 강인한 분이에요. 삼촌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인물이에요.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사진 속 선수의 이름과 국기를 한국어와 태극기로 바꿔서 신문을 인쇄했다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한 적도 있어요. 태열은 태어났을 때 이미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열은 학교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기계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일본 찬양, 일본 역사 등등이라서 아버지도 태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선이는 글씨를 예쁘게 써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일본어를 잘 써서 상을 받았다며 선이에게 친일파라고 돌을 던지고 야단 한 번 맞아본 적 없는 모범생이었는데 창씨 개명 다음날 실수로 친구의 한국 이름을 불렀다고 학교에서 종아리를 맞으니 선이는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자라는 태열과 선이 두 남매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When My Name Was Kyoko. 강추! 다음은 청소년 소설 제이슨 레놀즈의 Long Way Down.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Long Way Down입니다. 2018년에 뉴베리 안어로 선정되었고 그 외에도 수상 경력이 화려한 책이에요. 총 306페이지인데 한 페이지에 글씨가 많지 않고 단어 수준도 어렵지 않아서 읽기 수월해요. 하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요. 이 동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망한 사람은 윌의 형입니다. 하나뿐인 형. 윌은 울고 싶지만 울지 않아요. 이 동네에는 룰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말 것, 고자질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찾아서 복수할 것. 윌은 이전까지 총을 만져본 적도 없었지만 룰은 룰이니까 형의 복수를 위해 총을 가지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윌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7층부터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타요. 죽은 사람들이요. 8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1분. 그 1분 동안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케일라 카터의 One Speck of Truth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분량은 280페이지이고요. 단어나 문장이 어렵지 않아서 잘 읽혀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알마. 알마의 머릿속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해요. 아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묘지는 어디인지. 4살 때부터 꾸준히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알마는 더 이상 엄마에게 묻지 않고 아빠에게 묻기로 합니다. 아빠가 가까운 곳에 묻혀 있다는 말을 근거로 알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를 뒤져서 아빠의 이름과 묘비명에 쓰여진 약자가 같은 묘 하나를 찾아내요. 그리고 밤마다 찾아가서 아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쓰여진 쪽지를 하나씩 묘 옆에 묻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절친인 줄리아에게 이를 들키고 줄리아는 그 묘가 알마의 아빠의 묘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근처의 공동묘지를 돌며 알마 아빠의 묘를 찾아다니는데,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